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요즘 제가 살짝 고민이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솔직하게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미국에 왜 오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일단 여러분의 삶이 미국에 건너왔을 때 한국에서 살 때보다 훨씬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자기가 인생을 살 때 더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즐거운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미국에 처음 온 게 200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14년이죠. 여러분보다 14년 먼저 이 모든 걸 다 경험해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미국에 건너와서 더 행복해지고, 더 즐거워지고, 더 웃을 날이 많아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을 조심해라.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진짜 말하기가 굉장히 망설여져요. 근데 저도 최근에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 채널을 처음 시작할 때 제 마음이 뭐였냐면, 제가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2008년에, 그때는 이런 유튜브 같은 게 없었어요. 미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는 뭐 미국 먼저 갔다고 하는 뭐 누구누구 선배, 아니면 친척 중에 누구누구 뭐 이런 사람한테, 먼 친척한테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간신히 정보 얻는 게 다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미국에 살고 있는, 그것도 실리콘밸리에서 대기업 다니고 있는 박사딴 저 같은 박사급 엔지니어들이 여러분들 다이렉트로 삶의 경험을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자,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채널을 처음 만들 때 20살 때 나에게 내가 무슨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그 마인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이 영상에서 유지하는 컨셉은 뭐냐면, 20살 때 나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주자. 그래서 그가 미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미국에서 정말 정상이 되길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제가 그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요즘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항상 느꼈던 건데 그거를 이 채널에서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똑같죠. 그래서 한국어 사용자예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본능적으로 한국말이 더 편해요. 제가 지금 물론 영어를 할 줄 알아요. 제가 지금 하는 요 얘기를 그대로 영어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모국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한국말이 훨씬 편한 사람이에요. 본능적으로 한국어를 먼저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자연스럽게,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 같은 한국인을 찾아요. 그래서 유학으로 와서 한인 학생회를 찾고, 아니면 동네에 사는 한인들하고 어울리고, 그래서 먼저 한국인의 커뮤니티 속에서, 미국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활동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자,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런 한국 사람들의 집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 큰 모티베이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그냥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에 친척들이 있고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굳이 미국 오고 싶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 오고 싶어 하는 부류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부류예요. 첫 번째 부류는 저 같은 사람들이죠.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미국에 가고 싶냐면 한국에서 본인이 뭐 과학자든 아니면 하여튼 본인의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항상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한국의 수준이 여기라면 이 사람은 수준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로서 그 한국 삶에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저 너머에 정말 정상의 기술들을 경험하고 세계 최고의 사람들과 일해보고 싶은데 한국에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회사를 들어가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연구소를 들어가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원을 들어가도 만족이 안 돼요. 왜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보다 멍청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만나는 상사들이 다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와,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심하지?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창의적이지 못하지? 저 사람들은 왜 새로운 생각을 못하고 항상 과거에 했던 것만 되풀이하고 그리고 선진국의 기술을 그냥 카피해가지고 돈 벌 생각만 하지? 저는 선배 엔지니어들, 선배 과학자들이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건너와서 미국에서 과학자로서 엔지니어로서 살아가는 너무 만족을 해요. 왜냐면 여기는 전 세계에서 오는 정말 똑똑한 브레인들이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대요. 특히 여기 실리콘밸리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과학자로서 살아가는 데 너무 만족을 합니다. 왜냐면 세계 정상의 기술들을 경험하고 세계 정상의 인재들과 정말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하고 일하면서 그들에게서 배우기 때문에 매일매일 저는 발전하고 매일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만족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오죠. 근데 이 집단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진짜 교만해요. 진짜 교만하다만. 근데 과학자도 한국에서 온 과학자들이랑 미국에서 온 과학자들이랑 미국에 원래 살고 있는 과학자들이랑 성향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미국에서 일단 과학을 좋아하는 애들은 이제 미국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 다닐 때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막 공부하라고 푸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고등학교는 보면요 한 2시? 오후 2시 되면 다 집에 가요. 걔네들 뭐 하냐면 집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요. 뭐 컴퓨터를 좋아하는 애들은 혼자 그냥 프로그래밍을 하고 책을 좋아하는 애들은 혼자 도서관 가서 책을 보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그냥 놀고 음악 좋아하는 애들은 그냥 음악하러 혼자 음악하고 뭐 바이올린하고 피아노하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아요. 자연스럽게 살면서 그 환경 속에서 과학을 좋아해서 과학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너무 좋아서 박사까지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박사 출신들은 과학을 정말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한국은 어렸을 때부터 치열한 경쟁을 해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서울 출신이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유치원 들어가는 나이 있잖아요. 5살, 6살 유치원 애들한테 논술 과외를 시켜요. 그런 이상한 컬처를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항상 학벌 랭킹을 위한 끝없는 경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마치고 이제 대학교를 마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경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어떤 전투 모드가 뇌 속에 박히거든요. 그런 애들 중에서 미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진짜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한국 사회에서 1등, 1등, 1등 하고 승자만 됐던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만족을 못하고 이제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건너오려고 하는 박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무서울 만큼 교만하고 무서울 만큼 남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고 그런 아주 무서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는 한국인 박사들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가장 제가 피하는 존재는 아시겠죠?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극단적으로 교만하고 극단적으로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극단적으로 성공만을 추구하고 1등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있으면 정말 진짜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뭐 박사로 살아가면서 같이 뭐 과학적인 디스커션 하고 뭐 활동을 하고 뭐 그럴 때 저는 그냥 미국인들하고 어울려서 살려고 합니다. 한인 모임을 저는 굉장히 꺼려 합니다. 자, 공부 잘하는 집단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부류를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부류는 아까 얘기했죠. 한국에서 너무 똑똑해가지고 한국 삶에서 만족이 안 돼서 미국 오는 사람들. 첫 번째 부류죠. 두 번째 부류를 얘기해 볼게요. 이 사람들은요, 한국 사회 낙오자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진짜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정말 배움이 없고 정말 한국 사회 밑바닥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에서 그 한국 사회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그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깊은 상처 때문에 자신이 나고 자란 조국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 가서 살려고 하는데 어차피 한국 사회에서 밑바닥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인생은 밑바닥이고 여기서 더 나아질 게 없고 정말 바닥이라서 어차피 밑바닥을 굴을 거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미국의 밑바닥을 구르자, 이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국에 와가지고 정말 힘들게 영주권을 따요. 정말 그 미국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정말 더러운 힘든 일을 해가지고 영주권을 딴 다음에 그 다음 미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국 사회에서 그 교육과 자기의 전문 지식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기는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서 사실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 가나 힘든데 미국은 더 힘들어요. 왜냐면 자본주의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미국에 와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몸만 와가지고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일 중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 대부분 노가다 계열이란 말이에요. 뭐 이삿짐 센터에서부터 공사장 뭐 작부에서부터 뭐 이런 힘든 일 시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한인들은 딱 두 부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말 잘난 사람들이랑 한국 사회에서 정말 못난 사람들 두 집단인데 이 두 집단 다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한인들하고 여러분들이 한국말이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엮여서 살기 시작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문제, 뭔가 한국 사회에 나름 이렇게 분노가 있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한인 집단은 한국에 있는 이 평균적인 한국 사람 집단보다 훨씬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이민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한번 노멀한 사람들이 한번 걸러진 상태에서 이 극단적인 두 부류, 정말 잘난 사람과 정말 못난 사람, 이 두 부류가 모여가지고 미국의 한인을 형성하기 때문에 미국의 한인들은 정말 힘든 사람들이에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제가 이 채널을 처음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살의 저에게 저는 20살에 저는 미국에 되게 가고 싶었어요. 미국에서 정말 첨단 테크놀로지를 경험해보고 싶고 과학자로서 정말 열심히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는 그 즐거움을 갖고 싶었거든요. 미국에 가고 싶었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 같은 20살의 나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자라는 채널을 그 컨셉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제가 우려했던 문제가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구독자가 이제 2,000명이 넘어서면서
제 구독자가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어떤 프로파일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채널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소수예요. 거의 구독자 한 2,000명 중에 한 100명 정도? 이 사람들은 진짜 한국 사회의 과학계에서 정말 탑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미국을 건너가자 이 마인드로 미국을 진짜로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 한 100명 정도 있어요. 제 채널에 2,000명 구독자 중. 그리고 나머지 1,900명들은 제가 이제 이분들의 어떤 그 댓글과 이분들의 영상에 대한 반응, 영상에 대한 어떤 시청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이 제 채널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한 1,900명 정도의 구독자들은 한국 사회 제일 밑바닥 인생들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제 영상에 이분들이 반응하는 그 뭐랄까 반응의 어떤 패턴과 그리고 이분들이 다는 악플들 그런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을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고졸 정도의. 그러니까 제 채널에 한 2,000명 중에 한 100명 정도는 한국에서 정말 탑5 안에 드는 그런 대학원의 석사과정 아니면은 학부 출신 중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국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 100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1,900명 정도는 대학을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채널에 보면은 고조를 떠나서 실제로 고등학생 분들이 계세요. 10대. 근데 그분들은 통계에 잡혀요. 그 유튜브가 저한테 나이 연령대를 통계를 주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에 실제 현역 고등학생들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미국 가고 싶어 하는 정말 꿈나무죠. 근데 그런 분 말고 대부분의 이제 1,000 몇 명 정도 되는 구독자분들이 성인이고 나이가 많아요. 뭐 30대에서부터 40대 이런 분들인데 고졸이에요. 그러니까 공부의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 사회의 그 바닥을 사시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과 한국 사회에 대한 상처가 응어리진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분들이 이제 그 한국 사회에 대한 분노와 한국 사회에 대한 상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국을 떠난다, 탈조선한다 이 마인드로 이제 미국 간다 라는 목표를 세우고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인데 극단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채널 운영이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은 고민돼 가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채널을 만들었을 때 20살 때 나에게 도움을 주자 이런 마인드였는데 채널이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는 제가 이 채널이 더 이상 성장하는 걸 바라지 않게 됐어요. 여기서 더 성장하면 이 비율로 계속 이상한 사람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독자 2,000명이잖아요. 구독자 2만 명이 되잖아요. 이 비율로 구독자층이 또 형성될 겁니다. 이 2만 명이 되면 한 1,000명 정도는 한국 사회 정말 탑, 한국에서 자기가 너무 똑똑해서 한국 사회에 만족이 없는 사람들, 정말 미국 가고 싶은 사람들 한 1,000명 오겠죠. 나머지 19,000명은 한국 사회 밑바닥 인생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온갖 그 상처와 분노를 통해서 미국으로 탈조선하자 이 사람들이 모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채널 운영하면서 요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사람들의 수준이 제가 정말 생각했던 거 이하예요. 그래서 제 채널에 이제 열혈 구독자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사실 오픈챗을 만들었었어요. 오픈챗을 만들었었는데 진짜 이상한 정말 내가 생각하는 사람의 범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매너를 가진 사람들이 막 등장해서 사실 오픈챗을 닫아버렸어요. 당분간은 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걸 정말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운영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 찍고 계속 올리는 이유는 제 2,000명 구독자분 중에 정말 한 50명 미만으로 진짜로 미국에서 열심히 과학을 공부해보고 싶고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진 정말 꿈나무들이 계셔서 제가 그 50명 미만의 사람들 그분들 때문에 계속 채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이 1,000몇 명의 구독자분들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상한 사람.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박사를 마치고 한평생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집단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 특징이 특히 미국에서 박사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고상하고 항상 매너가 있고 예의가 발라요. 그리고 항상 합리적인 생각과 사고를 하는데 제 채널 구독자분 대부분들이 한국 사회 밑바닥이라고 했잖아요. 교육 수준이 낮고 매우 가난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상처가 되게 많아서 마음에 뭐랄까 풀 수 없는 실타래처럼 잔뜩 꼬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 영상에 제가 이제 영상 올렸을 때 미국에서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방법은 미국에선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딱딱 찍어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분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상처와 분노로 응어리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그게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들인데 그 영상에 자기가 한평생 한국 사회에서 쌓아왔던 이 세상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는 거야.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채널이 더 이상 막 성장하는 걸 요즘은 바라지 않게 됐어요. 바라지 않고 그냥 평소에 제 채널을 저 채널 한 구독자 100명일 때부터 계속 따라와줬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계속 이제 미국 가는 그런 노하우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서 그냥 계속 그분들하고만 가고 싶어요. 난 이제 이 채널이 더 이상 성장하는 게 이제 너무 힘들고 지쳐요. 그래서 이 제 채널 구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한국 사회의 상처와 분노로 응어리진 이 한맺힌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될지 요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민돼서 되게 힘들고 그래서 오늘은 주저리주저리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이 대부분의 구독자를 차지하는 그 1,000몇 명의 그 한국 사회 분노와 응어리진 분들 있잖아요. 그냥 제 채널에 댓글 좀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본인이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그냥 조용히 보고 그냥 유튜브 끄셨으면 좋겠어요. 뭐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당신들이 참여를 하면은 나는 너무 힘들고 이 채널에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고 근데 당신들이 경험하는 한국 사회의 모든 분노와 그거를 왜 나한테 쏟아내냐고. 나는 당신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채널을 저를 따라와주는 그 50명 미만의 정말 미국에 가서 정말 공부를 하고 원대한 꿈이 있으신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만든 거지 당신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려고 이 채널을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 힘들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제 채널에 저를 잘 따라와 주신 50명 미만의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미국에서 굉장히 잘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합리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 저 사람이 보통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저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까지 갈 수 있었고 실리콘밸리까지 갈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한테 뭔가 배우려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미래가 있어요. 근데 제 채널의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상처와 응어리로 마음이 단단하게 꼬여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듣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의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정의를 막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막 고함을 치면서 외치는데 당신의 불편함이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가 아니고 그건 그냥 응어리지고 꼬인 마음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 뭐랄까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꼬아서 들리는 그 뒤틀린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미국에 가지 못해요. 미국에 성공하지 못하고. 왜냐면 미국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회거든요. 미국은 이성이 지배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이어야 돼요. 근데 제 채널 대부분 구독자분들은 합리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언론에서 말하는 뭐 그런 거짓말들에 대해서 제가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저를 공격합니다.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거는 국뽕 그 자체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국뽕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 최고고, 한국 사람들은 착하고, 한국 사람들은 정의롭고, 한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모순인 게, 그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밑바닥이라고 했잖아요. 한국 사회가 그 사람들한테 해준 게 없어요. 한국 사람들한테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은 집단인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한국에 상처가 많고 한국에 불만이 많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국뽕을 보고 싶은 거야. 모순이 있잖아. 모순이 있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다 망할 겁니다. 망할 거고 미국에 가지 못해요. 미국에 성공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요즘은 채널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바라지 않아요. 채널이 커지면은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고 상처와 분노만 가지고 마음이 꼬인 사람들만 계속 늘기 때문에 요즘은 채널이 커지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냥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정말 미국에 가고 싶은 꿈을 키우는 사람,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방송이 되고 싶어요. 요즘은 그런 마인드로 이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이 구독자가 느는 거에 대해서 요즘은 원치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한 제 마음을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미국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한 거를 함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들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미국의 주류 사회에 진출하셔야 돼요. 영어를 사용해서 미국 내국인들과 친구하면서 사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 집단에 모이면 아까 여태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진짜 교만하고 성공만을 생각하는 그런 집단과 마주치게 되고, 또 다른 집단, 한국 사회의 밑바닥 인생, 상처와 응어리진 그 꼬일 대로 꼬여서 풀 수 없는 실타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엮이게 됩니다. 둘 다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이 사라져 버립니다. 미국에 오셔서 행복하게 살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한국인과 엮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